앞선 강의에서 우리는 컴퓨터 시스템이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특히 CPU와 메모리에 초점을 맞춰서 수행하고자 하는 명령과 데이터들을 메모리에 탑재하고 그렇게 탑재되어진 명령과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가져오면서 실제 연산을 처리해 줄 수 있는 CPU의 구조와 그 처리 방식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었죠. 자, 이번 시간에서는 그런 하드웨어를 유지 관리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로서 운영체제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하드웨어 부분과 다르게 운영체제라는 것은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부분이 됩니다. 특히 다른 응용 프로그램과 달리 우리가 자주 운영체제의 서비스를 이용받고 또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가 다소 명확하게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운영체제를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다소 좀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그 운영체제가 실제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게 되어지며 어떻게 사용자 혹은 응용 프로그램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실제 컴퓨터 하드웨어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해 가도록 해봅시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컴퓨터 시스템의 계층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아래쪽에는 컴퓨터 하드웨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 물리적인 기계 장치들로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입력 장치, 모니터와 프린터와 같은 출력 장치, 그리고 실제 산술논리 연산이 일어나거나 각종 제어 신호들을 발휘해주는 CPU와 현재 실행하고 있는 명령과 데이터가 저장되어져 있는 주기억 장치로서의 메인 메모리와 컴퓨터 시스템의 전원이 차단된 이후라도 반영구적으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는 보조기억 장치 등등이 모두 다 컴퓨터 하드웨어 부분에 속한다라고 했었죠. 특히 이 각각의 컴퓨터 하드웨어들은 상호 간의 정보들을 원활하게 주고받도록 하기 위해서 시스템 버스라는 것을 통해서 상호 연결되어져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물론 입출력 장치 같은 경우는 별개로 입출력 버스라는 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하드웨어 부분들을 실제 우리 사용자가 적절하게 활용해 가면서 컴퓨터를 통해 어떤 사용자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처리들을 수행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한낱 기계장치인 하드웨어들을 직접 접근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봉착하게 될 것이에요. 따라서 컴퓨터 사용자가 주어진 하드웨어들을 좀 더 원활하고 또 효율적으로 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게 되어지는데, 자, 그 소프트웨어는 다시 운영체제와 같은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실제 사용자의 문제들을 처리해주기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라는 부분으로 다시 나뉘어진다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주어진 작업들을 처리하도록 하되, 각각의 응용 소프트웨어들은 운영체제에서 제공되어지는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실제 컴퓨터 하드웨어들을 적절히 조작해 줄 수 있고, 그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들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출력해 줄 수 있는 일을 수행을 해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운영체제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어쩌면 컴퓨터 하드웨어를 응용 프로그램 혹은 더 궁극적으로 사용자가 효율적이고 또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중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소위 응용 프로그램과 하드웨어 간의 인터페이스, 어떤 공통의 경계면 역할을 담당을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영체제는 응용 소프트웨어와 상호작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가 필요할 것이요. 더불어서 컴퓨터 하드웨어하고도 상호작용하기 위한 적절한 인터페이스가 필요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새로운 하드웨어가 추가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하드웨어는 운영체제에 의해 인식되어질 수만 있다라고 하면 응용 프로그램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응용 프로그램은 그저 기존의 운영체제와 인터페이싱하는 방법을 통해 일관되게 새로운 하드웨어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더불어서 그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책임 역시 각각의 응용 프로그래머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드웨어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운영체제가 적절하게 처리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운영체제가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통해서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들은 궁극적으로 사용자들은 효율적으로 이 컴퓨터 하드웨어를 통해 주어진 작업들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운영체제 부분들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뉘어 본다라고 한다면 실제 현재 시스템의 하드웨어들을 적절하게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핵심 코드로서 하나의 커널 코드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더불어서 각각의 하드웨어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장치 구동기라고 불려주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는 부분들을 담고 있게 될 거예요. 때에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장치를 윈도우 시스템에 설치하게 되어지면 기본 표준 드라이버를 통해서 구동할 수도 있지만, 그 장치만의 어떤 특화되어진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새로 설치한 장치를 개발한 업체에서 제공해주는 그 장치만의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는 것을 추가로 윈도우에 설치하는 일을 해본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 과정을 통해서 운영체제는 지금 새로 설치되어진 장치를 어떻게 구동하면 되는지를 이제 온전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걸 기반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자나 프로그램에게 해당하는 장치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 시스템이 계층적인 구조를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시다. 그저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을 하드웨어니 소프트웨어니 혹은 운영체제이니 어플리케이션이니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고 한 덩어리로 둔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 또 시스템의 기본적인 조작 부분과 사용자의 업무 처리라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 덩어리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굉장히 복잡해지게 되어지고 또 비효율적으로 접근하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길 수 있을 것이에요. 반면에 컴퓨터 시스템을 이렇게 몇 개의 계층으로 나눠주게 되고 각각의 계층 간의 인터페이스만 맞춰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전체 문제를 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접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각 부분은 인접한 계층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부분만 인터페이스를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더 독립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또 사용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소위 각각의 계층 간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을 것이에요. 즉, 하나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그 아랫단에 있는 운영체제나 하드웨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또 어떻게 명령을 받아서 처리하는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그저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방법만 익힐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하드웨어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워드 프로세서라는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그저 워드 프로세서 사용 방법을 통해서 저장하기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저장 장치에 어떻게 파일의 형태로 저장되어지는지에 대한 처리들을 모른다 하더라도 손쉽게 보조기억 장치를 통해서 내가 작성한 문서들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수행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층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에서의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는 현재 그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는 운영체제하고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그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는 하드웨어의 종류나 혹은 또 하드웨어 안에서 각각의 장치들을 어떻게 제어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또 세부적인 방법들을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만 내부적으로 응용 프로그램은 그런 어떤 처리들이 필요하고자 했을 때 운영체제에게 요청해 주어서 간접적으로 하드웨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워드 프로세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래머는 실제 그 워드 프로세서에서 사용자가 저장하고자 하는 파일을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보조기억 장치의 종류가 하드디스크인지 SSD인지 아니면 USB 메모리인지 혹은 네트워크 드라이브인지 등등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도 없고 염두할 필요도 없고 그저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어떤 파일에 저장한다라는 서비스를 이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실제 대상 하드웨어에 저장하는 일들은 운영체제에게 일임하도록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시스템에 하드디스크밖에 없던 상황에서 운영체제가 하드디스크에다가 정보를 저장하다가 새로운 USB 메모리를 장착했다라고 한다면 역시 USB 메모리에 저장하는 일은 응용 프로그램 자체에서는 변화한 것 없이 그저 운영체제에게 저장 좀 해줘 라고 요청을 해주면
운영체제는 그 대상이 되어지는 특정 장치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하는 일을 수행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운영체제라는 것은 실제 이제 응용 프로그램과 하드웨어 사이의 인터페이스로서 어떤 중개해주는 역할을 담당을 해주는 그런 부분으로서 실제 하드웨어를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운영체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다만 역시 운영체제에 연결되어질 수 있는 하드웨어 종류가 여럿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각각의 운영체제는 실제 하드웨어를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각각의 장치 구동기라고 불리우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통해서 그 장치를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서 수행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운영체제는 그러면 왜 필요할까? 운영체제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확실할 거예요. 운영체제 없이 수행 가능한 응용 프로그램을 내가 개발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직접 키보드를 조작하고 직접 화면을 컨트롤하고 직접 각종 장치들을 조작을 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랬을 때 현재 운영체제를 기반한 응용 프로그램과 그렇게 운영체제가 없는 상태에서 동작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보면 아마도 운영체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 프로그래머는 현재 자기가 하드웨어를 조작하는 모든 부분들을 직접 작성하고 직접 제어해줘야 하는 그런 부담감을 떠안게 되어질 것이에요.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들을 먼저 공부해야 될 것이고 또 그 하드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각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그래머들이 일일이 고민해줘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역시 그런 어려움을 감안을 하고 내가 하나의 온전한 운영체제 없이 동작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오늘날 시분할 방식으로 다중 프로그래밍 되어지는 일반적인 시스템에서처럼 동시에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이젠 또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것이 그저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이 시스템의 모든 자원을 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서로 시스템의 자원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메모리들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하는데 2 프로그램 이상이 동시에 사용할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어떤 프린터 같은 혹은 화면과 같은 출력 장치들 혹은 키보드와 같은 입력 장치들을 접근하려고 했을 때 느리게 동작하는 하나의 장치를 2개 이상의 프로그램들이 서로 달려들어서 뭔가 정보들을 입출력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또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겠어요? 역시 디스크 같은 보조기억 장치를 통해서 파일을 입출력한다라고 했을 때 역시 각 장치를 접근하고자 하는 다수의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접근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제대로 파일 입출력이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 프로그램들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스케줄링 해준다라든가 혹은 CPU를 할당해 준다라든가 와 같은 어떤 뒤에 가서 다루겠지만 프로세스 관리라든가 또 메모리를 각각의 프로그램에게 안전하게 할당해주고 또 유지 관리하고 또 회수하고 해주는 메모리 관리들 또 여러 가지 입출력 장치들을 적절하게 또 효율적으로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수행되어지면서 참조할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장치 관리나 혹은 또 파일 시스템에 대한 관리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운영체제가 해주는 주된 기능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운영체제는 현재 컴퓨터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자원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하드웨어 자원이 있을 수 있고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소프트웨어적인 자원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자원 사용에 대한 충돌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중재해 줄 수 있는 또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1차적으로 담당할 것이요. 또 각각의 자원들을 좀 더 최적화되어지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따라서 시스템의 성능을 좀 더 향상시켜 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기능 역시 운영체제가 담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좀 더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운영체제이고 운영체제가 없다면 그런 모든 처리들을 각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프로그래머가 매번 고민해줘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운영체제가 없으면
컴퓨터가 동작되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없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각각의 소프트웨어를 손쉽게 작성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운영체제의 역할을 우리 실생활에 있는 업무 처리 부분과 좀 비유해 보기 위해서 우리 은행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운영체제가 없는 시스템은 마치 어떤 은행이 있는데, 자, 은행에는 고객들의 돈들을 금고에 저장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서 각종 예금 업무나 대출 업무들을 수행을 해주는 그런 기관을 가리키는 것이죠. 운영체제가 없는 은행이다라는 것은 소위 은행 직원이 없는 그런 은행에 비유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금고에 돈을 집어넣고 또 금고로부터 돈을 빼내고 그 금고에 있는 돈과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처리들을 수행을 하는 일들을 각 고객들이 직접 처리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마도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말 거예요. 누군가는 부적절하게 자기가 맡겨놓은 금액 이상의 돈을 가져가는 일도 심심치 않게 벌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좀 무질서한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잘 통제되어진 환경에서 또 효율적으로 모든 고객들이 원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현실 세계의 은행에서는 은행 창구에 있는 창구 직원이나 혹은 ATM 기기 등을 이용을 해서 고객들은 은행에 보관되어진 돈들을 좀 더 안전하고 또 효율적으로 입출금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비유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사실 은행 직원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가 좀 능동적인 주체처럼 보여질 수 있어서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에 있어서 운영체제는 능동적인 주체라기보다는 요청에 따라 어떤 서비스를 수행을 해주는 다소 수동적인 주체가 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비유하기를 은행 직원이라기보다는 ATM 기기 정도로 비유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어떤 고객이 와서 ATM 기기를 통해서 송금 처리를 해달라, 혹은 출금 처리를 해달라, 혹은 입금 처리를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요청에 따라서 현재 ATM 기기는 각각의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잔고 내에서 어떤 필요한 은행 업무들을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수행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용하는 운영체제라는 것도 결국은 그 자체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다 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의 요청에 따라서 그 시스템의 자원들을 적절하게 조작을 대행해주는, 고객이 직접 접근하도록 하는 것은 차단하고 그저 이 ATM 기기가 제공하는 기능을 통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일종의 그런 기능들의 집합 정도로 생각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운영체제에서는 각종 운영 프로그램이 현재 시스템의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로서 커널 함수라는 것들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ATM 기기에 가보면 실제 터치 스크린이나 각종 기능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 있잖아요. 그런 ATM기의 버튼들이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기능에 비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